네, 수협 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예.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뤄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취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군요. 네, 더 예. 취재해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